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어드로쇼.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연예가의 뜻밖의 과거 불륜설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스타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에 출연 중인 배우 정은채 씨가 갑자기 논란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불륜설. 특히 그 상대가 가수 정준일 씨로 알려져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이렇게 네가 한 걸음 멀어지면. 이후 시작된 두 사람의 진실 공방. 정은채는 과거 정준일이 유부남인지 몰랐다. 그리고 정은채는 정준일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불륜이 현재 진행형이 아닌 10년 전의 일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연예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10년이나 늦게 세상에 드러난 불륜설, 그 전말과 루머의 진실을 짚어봅니다. 데뷔한 지는 꽤 되지 않았나요? 공식 데뷔 년도는 2010년인데 그러다 2013년에 홍상수 감독의 영화 누구의 딸도 아닌 혜원의 주인공으로 깜짝 발탁이 됐고 여기서 연기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각종 영화제에서 신인 여우상을 받으면서 주목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영화 영린, 안시성, 더킹 등에 출연하면서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정은채 씨는 그 연예계에서 스펙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일단 아버지가 주재원이고 어머님이 이제 국어 교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정은채 씨가 어린 시절부터 영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15살 때부터. 근데 정은채 씨가 굉장히 영국에서 명문 대학교를 나옵니다. 그 대학이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라는 예술 대학교인데 여기가 굉장히 대단한 학교라고 합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죠. 알렉산더 맥퀸, 폴 스미스, 그리고 존 갈리아노, 또 스텔라 맥카트니 등 모두 다 이 학교 출신입니다. 2015년 세계 1위 패션 스쿨로 선정됐을 정도로 대단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은채 씨가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이 학교로 다녔는데 계속 연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섬유 디자인학과를 재학하고 있었는데 중퇴를 하고 이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2010년 영화 초능력자 기억나시나요? 예, 영화.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었죠. 사실 데뷔작에서 상업영화 주인공 맡기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 영화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강동원이랑 고수였어요. 맞아요. 거기에 여주인공으로 데뷔를 하자마자 발탁이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당시 신인일 때 열심히 이렇게 주연으로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제작자 관계자분들한테 어떤 매력이냐 하니까 한국에 별로 없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 김 씨 있죠? 그분은 라디오 진행을 할 때 한번 보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전지현만큼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진 배우라고 정은채 씨를 말할 정도로 실물로 보면은요 더 하얗고 굉장히 청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정은채 씨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도 대중들에게 먼저 인기를 얻고 나서 캐스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감독들이 좋아해서 캐스팅이 된 경우고 사실 이번 논란도 그런 팬덤과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논란에 좀 흔들리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고 홍상수 감독의 뮤즈이기도 했잖아요. 정은채 씨 보면은 저는 굉장히 극강의 여성미가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성적으로 보이거든요. 신비로운 이미지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 정은채 씨와 가수 정준일 씨가 불륜 공방전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먼저 10년이나 지난 일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4월 16일 정은채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의 제작 발표회가 열렸거든요. 네. 여기에 정은채 씨가 참석을 했는데 이 모습을 본 안티팬이 한 커뮤니티에 가수 정준일 씨와의 과거 불륜설을 올린 것이 화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더킹 영원한 군주가 방송 전부터 화제를 많이 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막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딱 관심이 쏠렸을 때 이때 이제 이 안티팬이 뭔가 일부러 비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딱 글을 올린 것 같은데 이분은 10년 전 일을 어떻게 알고 공개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2012년도에 한 차례 불륜설이 불거지기는 했었어요. 당시 정준일 씨가 4년 열애 끝에 결혼한 일반인 여성과 파경을 맞게 됐다라는 기사가 한번 떴었는데 이 기사가 뜬 과정 속에서 정준일 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 전 부인 주장이죠.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럼 전 부인의 그 폭로글에 정은채 씨가 언급됐던 건가요? 아니요,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 부인의 폭로글을 보고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을 한 거죠. 두 사람이 언제 알게 됐을까 접점을 찾아보면 2011년 영화 플레이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정준일 씨의 그 음악 얘기를 다는 영화거든요. 남자 주인공은 정준일 그리고 여주인공이 정은채 씨였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둘이 자연스럽게 친해졌는데 이후에 정은채 씨가 정준일 씨의 콘서트의 모습을 드러내고 두 사람이 아무래도 연인 관계인 것 같다라는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서 전 부인이 폭로한 불륜 상대가 정은채 씨라고 지목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네티즌 수사대의 추측일 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체 왜 10년 전 불륜 사건이 지금 논란이 되는 건가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기자들이 그 부분을 궁금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왜 10년 전 일을 굳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정은채 씨가 활동을 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인데 누구도 기사화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번에는 단독 보도가 됐는데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불륜에 대한 증언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증언이라는 것이 이 정은채 씨의 측근이 두 사람이 사귄 건 맞다. 그러나 정은채 씨도 피해자다. 왜냐하면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일단 이 단독 보도가 나간 후에 정준일 씨 소속사 관계자에서는 사생활이라서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밝혔고요. 정은채 씨 소속사 측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10년 전 일이다. 아주 개인적인 일이고 더 이상 추측성 댓글과 근거 없는 주장을 삼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와 모르고 만났다를 두고 진실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사실 너무 예민한 문제여서 이 기자들이랑 통화를 하기 전에 입장을 내기 전에 양측에서 입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이 정준일 씨 쪽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사실 이 말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진 건데 이 소속사 관계자가 어떤 특정 매체에 입장을 주면서 정은채 씨가 정준일이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논란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은채 씨 측근이 아닌 정은채 씨 본인의 어떤 공식 입장은 없나요? 사실 정은채 씨 소속사도 그렇고 정은채 씨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 이쪽 소속사에서 알고서 만났다, 이쪽에서는 모르고 만났다, 이걸로 계속 싸우게 되니까 드라마가 나오는 중에는 여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침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마찬가지로 10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취재를 좀 했었거든요. 제가 기사로는 풀지 못하지만 신문쇼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제가 들었을 때는 일단 네티즌 반응을 봤는데 정은채 씨가 유부남을 만났다. 그러니까 불륜녀다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일단 정은채 씨는 몰랐습니다. 몰랐다. 네, 몰랐어요. 일단 정준일 씨가 정은채 씨를 만나던 당시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은채 씨에게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침 이때쯤 해서 전 부인이죠. 그분이 벨기에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우리 이제 이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성분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 폭로를 했었던 이유는 내가 앞으로 나는 비연예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이혼녀라는 그 수식어를 달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쟤는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 사실도 모르고 계속해서 사랑해줄 것이 아니냐. 나는 그게 너무 억울하다라는 게 이 여자분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분의 주장에 의하면 정준일 씨가 이전에 이미 여자 문제로 속을 썩여 왔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는데 이 사람 주장에서는 이전에 이미 여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고 그래도 내가 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먹고 있었는데 또 문제가 터지니 그래 안 되겠다라고 그냥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폭로를 하게 된 건 나만 이혼녀로 알려지는 건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였어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정은채가 상대방이 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다 모르고 만났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좀 생각이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기사들을 보면서 매체들이 굉장히 시대를 역행하는 논조로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일단은 법적으로 만약에 굳이 보자면 간통죄가 수많은 논쟁과 논의 끝에 폐지된 지가 언제입니까? 확실하게 이 간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두고 이 간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마녀사냥이다. 들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두고 이게 맞냐 아니냐라고 같이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낭비고 소모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단독은 정말 좀 쓰면 안 되는 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둘 사이의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알 뿐입니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상 자극적인 타이틀로 섣부른 억측이나 또 마녀 사냥을 하는 일은 자제해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안방극장에서도 불륜이 뜨거운 이슈입니다. 많은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 이야기인데요. 지금 안방극장은 그야말로 기미의 세계. 2020년 기미의 열풍은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시작됐습니다. 불륜이라는 파격적인 소재와 빠른 전개, 무엇보다 김희애 씨의 명품 연기력으로 매회 인기를 더해가는 가운데 대중의 관심은 온통 배우 김희애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르고 걸치고 사용하는 모든 것과 TV 밖 실제 결혼 생활에 이르기까지 김희애 씨를 둘러싼 수많은 궁금증과 솔깃한 풍문의 진실을 풍문 비하인드, 이름하여 김희애의 세계에서 파헤칩니다. 네,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배우 김희애 씨의 4년 만에 복귀작으로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불륜이라는 소재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찬사, 칭찬 일색입니다. 연기력에 대해서. 저는 이거 본방 보고 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드라마 메이킹을 찾아봐요. 그 현장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한 걸 봐야지 이게 맞아 드라마지. 내가 너무 몰입하지 말자 이렇게 좀 화가 풀리지. 그 정도로. 안 그러면 너무 열이 뻗쳐가지고. 진짜 찐팬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 드라마가요 사실은 내용만 보면은 뭐 막장 드라마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치정 막장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붙잡는 게 바로 이 김희애 배우의 어떤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엄마랑 언니들이 이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보길래 무슨 불륜 드라마를 이렇게 열심히 막 핀잔을 줬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같이 따라서 보다가 정주행을 하게 돼요. 첫 1회부터 찾아서 정말 정주행을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원작 드라마가 이 영국의 닥터 포스터라는 드라마거든요. 예. 그 드라마까지 찾아서 봤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결혼하기 힘들 텐데. 이게 비교를 하잖아요. 한국 드라마가 훨씬 더 잘 만들었어요. 그래요? 한국 드라마는 명품이고요. 영국 드라마가 오히려 막장처럼 보일 정도로. 그게 김희애 씨의 연기 덕분이에요. 리메이크한 작품이에요. 이 네네. 작품이. 예. 사실은 이제 저희 가게에도 여성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네. 다 앉아서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부부의 세계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품을 물면서 서로 난리가 납니다. 와인 2-3병씩 계속 추가해요. 열이 나니까. 홍석천 씨한테는 잘 됐네요. 저희는 아주 좋은 거죠. 매상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쭉쭉. 예. 아니 요즘에 이 부부의 세계 요거 얘기가 빠지면 대화에 낄 수가 없어요. 네, 그 정도입니다. 뭐 이거 대단합니다. 근데 그 대사가 제일 열받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죄야? 진짜 막.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 또 이렇게 두 사람을 화를 동시에 내세요? 사랑한다고! 그 대사에 또 열광하셨잖아요. 본능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야. 김희애 씨의 이 호흡 연기. 호흡 연기가 요즘 최고의 화제입니다. 호흡 쉬고? 하울호흡 쉬고 오다. 맞아. 손 저렇게 하는 거 맞는데. 똑같은데 뭘? 뿌아종 아닌가요? 뿌아종. 똑같은데 뭘? 근데 네, 뿌아줘. 우리 함수호 씨. 제가 볼 때는 함수호 씨 왜 이렇게 화나 있어요? 이런 부부의 세계 이런 드라마가 네. 계속 쭉 나와줘야 돼요. 왜요? 쭉
딱 나와줘서 남자들이 여자 무서운 걸 알아야 돼. 여태까지 무서운 줄 모르니까 마음대로 2명 사랑한다, 3명 사랑한다 그런 말을 막 자꾸 꺼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예. 저도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서 김혜 씨가 더 강하게 세게 복수를 해서 많은 남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사실 저희 풍문드로쇼 같지가 않고 제가 다른 데서 하는 동치미 사발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불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용서를 해요? 아니 어디 감히 용서를 해요? 왜 용서를 왜요? 해야 돼요? 진짜 지금 드라마가 나와야 얘기하는 됩니다. 거는 남자가 더 많이 피냐 여자가 많이 피냐도 아니고 누구 그렇죠. 잘못이냐도 아니고 불륜을 용서할 수 있냐 없냐잖아요. 그렇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불륜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게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디 제인 씨는 그런 의견이고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부부의 세계에 보면 여러 부부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김희애 씨 부부는 이제 이혼으로 간 거고 그 앞집에 사는 부부는 남편이 그렇게 늘 바람을 피는데도 계속해서 결혼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현실 부부도 굉장히 많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케이스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이니셜 토크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그 여자분도 약간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약간 채널에 가끔 나오신 분인데 그리고 이 남자분은 연예인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이 두 분이 서로 이성에 대한 감정이 되게 많이 사라진 거예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때 여자분이 먼저 바람을 폈어요. 아하. 그것도 10몇 살 연하에 아이돌이랑 바람이 난 거예요. 어머나. 방송 씨 10몇 살 이제 연하의 몰입되죠. 아이돌이랑 두 분도 이미 연예인이셨는데 두 분도 직업이 연예인. 유명한 여자분 같은 연예인이 경우는 아니에요. 그냥 이제 남편이랑 같이 방송에 출연을 하다 보니 좀 셀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명해진. 네, 조금 예, 예. 얼굴이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뒤늦게 늦바람이 들어서 갑자기 아이돌이랑 바람을 피게 됐어요. 아이고야. 근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혼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혼을 하면은 기사가 많이 나올 그렇지. 것이고 유명한 상태에서 부부 관계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데 이혼이라는 걸 해봤자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선택을 한 게 아 그래? 그럼 나도 여자친구 사귄다. 이래서 이분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이익해주는 그래서? 상황이에요. 그래서 4명이서 여행을 갔어요. 와우! 이분이 선택을 한 게 아 그래? 그럼 나도 여자친구 사귄다. 이래서 이분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약간 이익해주는 그래서? 상황이에요. 그래서 4명이서 여행을 갔어요. 와, 이건 대박이다. 이건 대박이야. 말이 돼요? 그만 얘기해 주시죠. 야, 헐리우드야, 헐리우드. 근데 저 불륜 이니셜 커플 짧게 하나만 네, 얘기해요. 네. 와, 또, 재밌다, 또, 예. 재밌다. 네, 왜냐면 정말 많아? 불륜 얘기 그렇게 되게 많아? 많을 거예요. 네. 이 남자 배우 A인데 이 A가 같은 여배우 B 씨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실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여배우가 더 인지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남자 배우가 정말 결혼이 복이 된 것인지 정말 작품에도 출연을 많이 하고 인기가 많은 스타에 가까운 인물이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귀에 많이 들어왔는데 정말 이분이 막장까지 갔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드라마 촬영을 할 때 그 내연녀를 촬영 현장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남들 이게 다 되게 소문이 보는데? 파다하게 났었는데 나 같으면 이혼하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바람을 많이 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참고 사시거든요. 그 여배우가. 네, 근데 이 남자 배우는 사실 지금도 잘 나가고 있고 이 여자 배우는 활동을 사실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김정 기자님, 이제 결혼 네. 앞두고 계신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태도를 보기 전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용서를 않습니까? 못한다. 사람이라는 게 네, 이렇게 너도 나도 열변을 토하고 뭐 감정이입이 되는 게 드라마의 인기가 높은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높은 인기의 큰 요인은 무엇보다도 주연 배우인 김희애 씨의 힘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특히 그 바람난 남편하고
그 내연녀를 보고 그 약간 울분을 참는 그런 연기 있잖아요.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아주 그냥 같이 그냥 울분을 그랬습니다. 예. 함소원 씨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만약에? 저요? 네. 진화 씨를 먼저 잡을 거예요? 아니면 그 여자를 먼저 잡을 거예요? 이거 누구 재밌겠다. 머리차를 먼저 잡으세요? 요거. 저는 남편 머리채를 먼저 잡아요. 남자. 홍석천 왜냐면 여자 머리채를 잡았다가 남편이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 잡아놓고. 진화 씨에게 홍석천 씨의 헤어스타일을 권합니다. 안 잡히지. 예. 사실 이제 굉장히 누리꾼들 사이에서 요게 화제가 됐어요. 네. 과연 김희애 씨 역할을 다른 배우는 누가 있을까라는 계속해서 막 올라와요. 그래서 심은하 씨 일단 나오고 있고, 오연수 씨, 전도연 씨도 나오고 있고, 염정아 씨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건 김희애 씨만한 분은 없다라고 지금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캐스팅 1순위였다고 들었고요. 그 연출자분한테 질문이 갔어요. 김희애 씨를 어떻게 섭외하게 됐냐라는 질문에 이 연출자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김희애를 선택한 게 아니라 김희애가 우리 작품을 선택해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닥터 포스트의 원작자도 부부의 세계가 잘 된 다음에 이런 또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 작품의 성공은 김희애의 캐스팅에 있는 것 같다. 냉담함과 따뜻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연기력이 대단하다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김희애 씨가 정말 이번 작품에 뭔가 영혼을 갈아넣은 느낌이 들고 1회 첫 오프닝부터 파격적인 좀 배드신이 있었잖아요. 그걸 소화하는 것도 되게 대단해 보였고 사실 출연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 한 번도 이제 공개된 적이 없는 건데 네. 김혜애 씨가 몸값이 높기는 높더라고요. 고현정 씨, 전지현 씨, 송혜교 씨, 손예진 씨 제외하고 가장 높은 편인데 회당 7천에서 8천 사이를 많이 받네. 근데 이 드라마 이 가치가 정도 있죠. 성공한 그 걸 정도는 받아야죠. 보면 맞아요. 더 받아도 돼요. 아니 근데 역할 중에 대역 없이 소화한 어려운 신이 있었다고. 제가 메이킹 다 배드신 봤잖아요. 같은 것도 있고. 뭐 폭행 씬이라든지 네. 배드 씬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맞았어요? 폭행 씬이 김희애 씨가 때렸어요? 실제로 맞은 거죠. 이혼 직전에 이제 남편한테 맞는 그 폭행 씬이 있는데 그게 좀 심하게 폭행을 당하는 씬인데 그런 것들도 다 대역 없이 소화를 하시고 그럴 정도로 열연을 펼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김혜희 씨가 이렇게 몸을 던지는 연기를 한 거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좀 정적이기도 하고 되게 매력 있는 연기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맞고 쓰러지고 그리고 또 배드신이 있는 걸 직접 하는 거는 굉장히 굉장히 거의 못 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만큼 김혜희 씨가 봤을 때도 이 부부의 세계에 있는 이 주인공 여자 캐릭터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열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김희애 씨가 불륜 소재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 이번 부부의 세계가 처음이 아닙니다. 2007년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가 첫 번째 불륜 연기였죠. 레전드야. 사실 그때 그 드라마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포텐이 터졌고 지금 부부의 세계에서는 약간 당하는 아내의 입장이었다면 이 드라마에서는 본인이 직접 불륜녀 역할, 그러니까 여다경, 한소희 씨 역할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 연기가 너무 리얼해서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남편하고 별거 중이다, 파경을 했다. 그래서 저렇게 리얼한 연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정말 있어서 재밌게도 김희애 씨가 입장을 또 밝혔어요. 사실 무근이다. 드라마랑 현실을 착각할 만큼 내 연기가 리얼했다라는 얘기니까 기분 좋게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희애 씨의 이미지가 단아한 역할, 엄마의 역할, 현모양처 역할을 주로 많이 하셨었죠. 네. 근데 그때 네. 그 반대로 당하는 현모양처 역할이 배종욱 씨였거든요. 아, 근데 그 전까지 배종욱 씨는 도도한 도시인 여자의 역할이었고 김희 씨가 현모양처 역할이어서 캐스팅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작품이 김수현 작가 작품이거든요. 부숴버릴 거야. 이번에 아주 작정을 하고서는 김희애 씨를 캐스팅을 했었다고 해요. 이때 이제 김희애 씨 연기를 본 이 친정 엄마가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사실. 그래서 친정 엄마가 이제 김희애 씨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의 집 딸이 했으면 재밌게 봤을 텐데 우리 딸이 하니 편하게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한 번 정도 그게 바꿔 그때 맞춰야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그 머리 스타일 뽀글뽀글한 거 맞아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것도 바꾸고 그동안 이제 한 번도 안 하셨던 노출 연기까지 그때 선보이셨어요. 너무 바뀌어서 알던 그 김희애 씨가 맞나 그럴 정도로 그때 연기 변신을 하셨었잖아요. 예. 파격적이었어요. 스타일도 연기도.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화제가 됐던 드라마는 이건
칭찬이야. 예, 예. 자, 어쨌든 당시 극 중에서 20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실제로 배우 유아인 씨하고도 19살 차이였다고 합니다. 아주 찰떡같이 김혜희 씨가 본인이 옷을 입은 것 같은 연기력을 보여줬죠. 역시 연기의 신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사실 드라마 미래 이 캐스팅 발표가 났을 때 대중은 이게 가능하겠어? 이 케미가 괜찮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우려와 의심을 한 방에 다 깨부수고 정말 제2사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마니아층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 김희애 씨가 또다시 전작을 뛰어넘는 최고의 연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는데요. 김희애 씨가 벌써 데뷔한 지가 여러분 몇 년 될 것 같으세요? 몇 년? 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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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40년 다 돼가네요. 네, 지금 김혜희 씨 나이가요.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50하고도 4살 더 많은 54입니다. 제 나이 믿어지나요? 박수홍 씨보다 누나네. 누나죠. 와. 아니, 그럼 나보다 누나죠. 생각도 못했는데. 동생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우리 수호 형이 얼굴 서운했죠? 서운했죠? 다 농담해도 나이가 좀 하나는 사람한테 나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 소중하죠. 예. 네, 그럼 김희애 씨는 37년 전에도 예뻤습니다. 고등학교 맞아요. 때 영화계를 통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워낙 예쁘다 보니까 1982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의류 CF 모델로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김희애 씨가 충무로에 촬영을 하러 갔는데 연예 관계자 눈에 단번에 띄었던 거죠. 길거리 캐스팅이 된 셈이죠. 그렇게 네. 데뷔하게 된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래서 김희애 씨가 1983년에 영화 20해 첫째 날을 통해 공식 데뷔했는데요. 그러니까 레이디 제인 태어나기 전에 데뷔를 하신 겁니다. 이후 일일 드라마 여심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당시 사실 저도 요 시기는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기억하는 시기는 당시 고 최진실, 최시라, 김희애가 트로이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썬데이 서울에서 제가 분명히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태혜지, 이게 김태희, 전지현, 송혜교 의 80년대, 90년대 초 버전이 아닐까 싶어요. 네, 80년대, 90년대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뿐만 아니라 가수로도 사랑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요. 맞아요.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 노래 말고도 사실은 DJ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DJ 활동으로도 인기를 모았었고, 근데 김희애 씨는 국민 여동생의 느낌보다는 좀 더 국민 첫사랑에 가깝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더 참하고 단아한 이미지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막 귀여운 이미지는 아니셨던 아니었어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김희애 씨가 가수로 활동하신지는 몰랐어요. 네. 네. 이 노래가요, 전용록 씨가 1987년에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놀랍게도 가요 톱10 기억하시죠? 네. 대명사였잖아요, 가요 프로그램에. 가요순위 프로그램이 가요 톱10이 최고였어요. 그렇죠. 정말 기억 안 나요. 저 출연자 아니었어? 그 가요 뮤직밖에 톱10에서 몰라요. 1위를 했습니다. 아, 1위를 했었어요. 1위를 했다고.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저보다 어렸을 때 당시의 모습. 그렇죠. 20대 뭐 좀 초중반이니까. 근데 되게 뭔가 성숙하고 우아하고 그렇지 않나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연기자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저 노래에 이렇게 녹아 있어서 청초하죠. 네, 듣는 분들이 가창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역시 김혜희 씨는 노래할 때도 최고의 연기자인데 그 표정에서 뭔가 마이크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김희애 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김희애 씨를 둘러싼 풍문들 또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풍문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네.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 부부의 세계 지선우 역처럼 김희애 씨 본인도 역시 굉장히 실제로 뭐 엄격하다 못해 심지어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다 이런 풍문이 있던데 이 풍문 사실인가요? 부부의 세계에서 이제 불륜녀로 나온 한소희 씨 인터뷰를 봤는데요. 네. 그 장면 있잖아요. 김희애 씨가
그 당신 딸이 내 남편이랑 바람 알아요. 피워가지고 맞아. 임신까지 했다고 얘기하면서 식사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그럼 한소희 씨가 뒤에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렇게 잡는 그 씬할 때 때렸잖아요. 솔직히 그게 후배들이 맞아. 선배님 그거 진짜 어렵지. 정말 제가 또 그거 메이킹 봤잖아요. 맞아요. 김희애 씨가 그렇게 괜찮으니까 더 세게 때리라고. 그렇지. 근데 그게 진짜 후배로서는 힘든데 예 맞아요. 진짜 세게 했어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해야 그냥 오케이 나고 끝나는데 맞아. 너무 미안해서 막 계속 이러면 그것도 연기에도 그래요. 몰입을 그러면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맞아. 번. 맞아. 예. 근데 이렇게 까다롭다는 거 사실이에요? 김혜희 씨 이미지만 봤을 때는 뭔가 도도해 보이고 까칠해 보이고 접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약간 말을 느긋느긋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털털하시고 연륜이 있는 편입니다. 한번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트기 시작하면 촬영장에서 그렇게 편하게 대해주는 선배도 없어요. 그 후배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주고 본인과 같이 연기를 할 때 후배가 너무 긴장할까봐 본인이 먼저 장난해서 막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고요. 까다로운 면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이 까다롭다기보다는 연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철저하다고 들었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작가가 김수현 작가인데 김수현 작가가 믿고 수차례 주인공을 맡긴 게 김희애거든요. 그걸 가장 잘 소화하는 대표적인 배우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하니까 부부의 세계를 촬영할 때도 김희애 씨 스스로 얘기했어요. 본인이 연기하고 있으면은요 주변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느껴진대요. 지선우가 워낙 끌어올리는 텐션이 높은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연기하는 김희애 씨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쉽게 이렇게 털털하게 다가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까다롭다는 거지 사람 자체가 까탈스럽다 이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여러분들은 김희애 씨하고 작품을 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또 경험자시죠. 김희애 씨하고 근 6개월 동안 작품을 한 적이 있어요. 네, 2004년 예, 지자랑도 완전한 해야죠. 사랑 네. 김희애, 차인표, 이승현, 홍석천 2004년이요? 예, 네 번째는 아니셨던 것 같은데. 그 친구로 나왔었기 때문에 아, 워낙 연기 좋았어요. 대본 어떠세요? 리허설부터 실제처럼 맞아요, 실제 맞아요. 촬영처럼 대본 리딩을 하는 걸로 유명해요. 맞아요. 그 감정선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슬픈 대사를 할 때는 진짜 눈물을 흘려서 대본 리딩하는 모든 배우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몰입하는 에너지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부부의 세계 그 조명하시는 분이 또 저랑 친분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네. 부부의 세계에서 가장 NG를 안 낸 사람이 김희애 씨라고 합니다. NG를 거의 안 내신대요. 거의 완벽하게 맞아요. 연습을 준비하고 유명하시는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대단합니다. 김희애 씨가 데뷔한 지 37년 차거든요. 네.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살찐 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자기 관리 없어요. 엄청 잘하시는 작품 속에서도 사실 살찐 역할을 맡은 적도 없으시고 보면은 1년 12달 다이어트고 1년 12달 운동, 1년 자기 12달 관리를. 관리를 하신다고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하는 것이 실내 자전거를 1시간씩 한대요. 그리고 뭐 스트레칭이라던가 스쿼트 같은 거를 또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희애 씨 말에 의하면 5시간, 6시간 뭐 갑자기 확 몰아서 하는 것보다 그냥 10분에서 20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몸에는 훨씬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건 맞는 그게 말이에요. 더 어려워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꾸준히. 꾸준히. 네, 이렇게 매일 운동하는 김희애 씨의 몸무게가 이 10년 동안 똑같은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대요. 근데 49kg라고 합니다. 50kg가 안 돼요? 네, 김희애 씨 키 좀 있으시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이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이 뭐가 있냐면 매일 아침 저녁마다 몸무게를 잰대요. 저희는 솔직히 살찐 것 같으면 멀리 하잖아요. 아, 멀리 하죠. 이게 비결인 거예요. 참 뒤에 안장에 숨겨두고. 한도라의 상자예요. 예, 예. 보세요. 이제 운동 나왔고 네. 먹는 거 나왔고 여기서 그쳤으면 김희애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이분 자는 것도 관리해요. 자는 걸 관리해요? 아는 걸? 일단 하루에 7시간씩은 꼭 자려고 하신대요. 그래야지 재생이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절대로 엎드려 자지 않습니다. 아, 난 맨날 엎드려 자는데. 주름 갈까봐. 맞아요. 함소호 씨가 아시네요. 엎드려 자면은 주름이 생기는데 본인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주름이 펴지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절대 엎드려 자지 않고 목의 탄력이 무너지면 당당함도 무너지는 거예요. 재작년에는 52살, 52세일 때인데 그때 피부 측정한 나이가 24세가 나와요. 24세가 나와요. 24세.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 풍문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저도 왜 이 풍문이 도는지 의문인데요. 바로 배우 김희애는 학벌 콤플렉스가 심하다. 이런 풍문이 있습니다. 이 현실이 무엇인가요? 이게 컴플렉스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많은 아이돌들도 성인이 되면은 이 얘기 많이 해요. 대부분이 다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때 그 또래 친구들의 정서를 공유하지 못한 거. 그래서 김희애 씨가 1989년에 제2대학교에 연극영화과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같은 학교에 대학원에 있는 신문방송대학원까지 도전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김희애 씨는 제가 알기로 거의 공백기가 없이 꾸준히 활동했었거든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대학원 입학시험까지 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김희애 씨가 말하기로는 일단 대학에서 배웠던 연극영화과랑 이 전공이랑 신문방송학과는 또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 김희애 씨의 이 완벽주의자적 기질을 볼 수가 있는 게 이 선택한 방법이 조교한테 책 한 권을 추천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책을 정독을 하고 달달달달달 전부 외우고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외우는 건 자신 있으니까. 김희애 씨 불타는 학구열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이야기는 아마 다들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김희애 씨가 교수에도 도전했었다라는 사실 아세요? 어울린다. 네. 그럴 시간이 있으셨나요? 1996년 3월부터 98년 12월까지 화성에 있는 S대학교 방송연예과 겸임 교수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일주일에 6시간씩 연기 강의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꿀팁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뒤에는 김희애 씨의 숨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일단 어떤 화제로 수업을 할지 정하고 나면은요, 관련된 수업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고 심지어 두 아이들을 대상으로 리허설까지 했다고 해요. 이쯤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김희애 씨는 교수를 한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교수를 연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학벌 콤플렉스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이 타고난 성실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상쇄시키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네. 드라마 부부의 세계 초반에 보면 이 김희애 씨 독백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또 김희애 씨 로봇들 제가 가봤는데 그런 허락 건 좀 없던데요. 받아주시죠. 약간 좀 오늘 왜 이야기가 이렇게 공기반소리가 네, 아무튼 이 안에서 그만큼 남편의 사랑도 듬뿍 받고 이제 아들도 굉장히 착하고 이제 완벽한 캐릭터를 맡으셨잖아요. 근데 실제 김희애 씨의 일상도 드라마처럼 완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드라마 속 설정보다 더 완벽한, 적어도 스펙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가족을 가지고 있죠. 남편도 있고 자녀분도 계신데 이 김희애 씨 남편분 정말 유명한 분이죠. 한국의 빌 게이츠라고 불리는 이찬진 씨인데 이 이찬진 씨 같은 경우는 1989년 4월에 이 S대학 기계공학과 재학 시절에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H사를 설립을 해서 성공 가도를 달렸죠.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이찬진 씨가 이제 뭐 대단한 두뇌뿐만 아니라 재력도 엄청나셨거든요. 당시 이제 H사의 이제 95년도 한 해 매출이 187억 원입니다. 그 당시. 그 당시에 187억 원이면 대단한 거예요. 서울시내 아파트가 27평이 한 1억 할 때. 뭐 그때니까요. 180. 네, 이찬진 씨는 지금까지 꾸준히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위성방송 수신기 개발 업체인 F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드라마 부부의 세계 속 남편이 김희애 씨에게 내 인생의 최고는 당신을 만난 거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답니다. 김희애 씨와 이찬진 씨 부부는 서로를 만난 게 최고의 만남이 됐을 것 같은데 두 사람 처음에 어떻게 만났나요? 김희애 씨 형부 소개였대요. 형부? 네, 형부. 형부 역시 S대를 나와서 S대 선후배 관계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누구보다도 이찬진 씨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그렇기 때문인지 두 사람이 만나서 불과 3개월 만인 1996년 9월에 전격 결혼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네. 3개월이요? 결혼을 만난 지 3개월을 했다라는 건 어떤 포인트에서 바바박 눈이 정말 쏜 거잖아요, 레이저가. 김희애 씨가 이때 나이가 꽤
있으셨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시 김희애 씨가 엄청난 컴맹이었대요. 컴퓨터를 정말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반면 이찬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컴퓨터 천재잖아요. 그래서 이찬진 씨가 김희애 씨에게 컴퓨터를 알려주고 이메일을 서로 나눴었다고 해요. 근데 김희애 씨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메일을 이렇게 막 썼는데 이찬진 씨가 답장이 항상 정말 짧게만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희애 씨가 그 모습이 굉장히 샤프하고 멋있게 다가왔다고요.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그렇게 2달 정도 비밀 데이트를 했는데 네. 들키지 말할 사람들에게 들키고야 맙니다. 저희 기자들한테 들통이 난 거죠. 그렇게 산 매체에서 두 사람이 열애설을 보도를 하고 열애설이 나가자마자 또 결혼설이 보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초스피드로 상견례를 하고 9월에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여기까지가 공식화된 얘기지만 사실 좀 더 오래 연애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줄여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아들만 두 네, 맞아요. 분이시죠? 연년생 네. 아들이 네. 둘인데 네. 작품 속에서는 굉장히 열혈 엄마인데 실제로는 좀 자유롭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방목형 교육을 또 이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김희애 씨 그 방목형 그 교육법이 성과는 있었나요? 이 방목형 교육이 방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죠. 김희애 씨가 이 애들 앞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편분은 독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지 않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김희애 씨가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했어요. 사내 아이 둘을 큰 소리 치지 않고 키우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아요. 김희애 씨도 충분히 고칠 어느 수 있을 것 정도는, 같고요. 네, 네. 그럼에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두 아이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국제학교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국제학교가 일단 국적 상관없이 갈 수 있는데 대신 입학 시험이 있어요. 이 입학 시험이 모두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학교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국내외 학력이 모두 인정이 돼서 한국 대학뿐만 아니라 외국 학교에도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열어준 거죠. 이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는 뭐 정규 수업 외에도 엄청납니다. 럭비, 뭐 스킨스쿠버까지 배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학비가 1년 학비가 2,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대학교보다 아이들이 제주도에서 학교 다닐 때 김혜 씨가 서울과 제주로 오가면서 아이들을 돌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두 아들이 대학생은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네. 예. 네, 지금 김희애 씨 아들들이 뭐 23, 22 이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알아온 바에 의하면 현재 이 두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히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김희애 씨가 이제 남편분하고 아이들하고 저희 가게 와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은 무조건 식사 시간에도 이 휴대폰을 열어놓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영상 보고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김희애 씨라고 그걸 말리지 않아요. 보게 합니까? 어느 부모나 똑같이 그냥 보게 합니다. 그래서 애들 너무 똑똑하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이찬진이고 엄마가 암기력의 최고의 김희애인데 아이들이 공부를 못한다라는 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홍석천 씨 가게에 김희애 씨가 뭐 수십 번 왔었나요? 단골인 것 같아요. 몇 번이나? 몇 번? 한 두어 번. 그러면 한 번이죠. 그러면 한 번으로 결론 짓습니다. 한 번은 아니, 근데 한 번. 김혜 씨가 예. 사실은 자주 저희가 모임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주 와서 저희들 같이 와인 한잔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죠. 네. 지난해 9월이었죠.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구혜선 씨가 8개월 만에 전시회를 통해 반가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 마음속에 늘 꽃보다 남자의 금잔디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분을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구혜선님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데요? 예, 영광입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받아봐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구혜선입니다. 지금 그 전시회 준비하시면서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죠? 살을 많이 뺐어요. 네.
저는 일단 몸무게는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까지 11kg 정도가 줄었는데 사진을 봤는데 별로 안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11kg를 빼신 거예요? 뺐어요. 방법은 일단 식단 조절을 했어요. 아, 식단으로? 네, 일단 식탐을 줄였고요. 아, 워낙 단 거 이런 거 좋아하셨는데, 그죠? 그렇죠. 좀 많이 먹었어요. 밥도 좀 양이 많고 야식도 탄수화물 중독. 네. 그럼 이거 얼마 만에 빼신 거예요? 2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뭐 식단을 반으로 뭐 줄이식으로 가셨군요, 거의. 처음엔 반이었는데 요즘엔 이제 아침만 먹고, 그러니까 하루 한 끼만 먹는데 아침 먹고 이제 그냥 하루 이렇게 보내고 뭐 개밥 주고 이러는데 이제 걔들이 밥 먹는 것도 부러워하면서 네, 시간을 개밥 보내고 먹고 있죠. 또 또 이제. 네, 네. 강아지 간식 그런 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 구혜선님 뭐 배우로서 굉장히 유명하지만 지금 뭐 다양한 활동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글도 쓰시고 그리고 뭐 영화 감독. 이번에 또 이제 그 화가로서 다시 한번 이 활동을 선택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이것도. 일단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고요. 네. 네. 그리고 좀 집중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때 그림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림으로? 네. 처음에는 그냥 뭔가 또다시 시작한 마음으로 전시를 구상을 하고 그림을 좀 미리 맞췄었어요. 이제 4월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서 그럼 이 전시에 대한 어떤 수익이 생기면 그거는 사회에 기여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 또 기부로 또 가는군요. 제 그림을 좀 봤는데 애착이 가는 뭐 좀 그림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제일 큰 그림을 이 전시회 바로 전날 하게 됐어요. 그냥 뭔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큰 그림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물감 몇 개를 좀 던져서 그냥 알아서 나오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날 물감 잘 던져졌어요. 네. 그러면서 네,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럼 요것 중에 그래도 조금은 뭐 좀 요게 좀 애착이 간다. 근래에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돈이 많이 지출 안 되는 일이 제일 좋아요. 뭐 예를 들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거는 뭔가 제가 소비를 많이 안 했을 때는 내 인건비만 나가는 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좀 치이는 건 맞아요. 우리 구혜선 씨도 이제는 사회에 적응을 이제 하시는군요. 이제는 아직 부적응자예요. 네. 아직 부적응자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거고 제가 대학교를 복학을 하게 됐는데 좀 늦은 복학이어서 많이 이게 학식도 많이 딸리고 이제 언어적으로도 뭔가 학교 다닐 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준비하는 의미로 어학연수를 가게 됐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얻은 건 없는데 네. 뭐 그냥 2달이 좀 짧았죠? 네, 그랬죠. 6개월이나 뭐 1년 네, 가야 네. 되는데 그래도 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좀 이렇게 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 위주로만 했다. 저는 그냥 정말 일어나서 기차 타고 학교에 가서 끝나면 기차 타고 집에 왔어요. 그럼 계속 오로지 공부만? 네. 공부만 했어요. 확실히 2달 가고 나서 조금 언어가 조금 좋아졌습니까? 어떠셨어요? 예. 자주 했던 말을 더 반복해서 하게 됐죠. 뭐 그런 게 있었다면 어떤 거, 뭐 자주 했던 말, 뭐. 땡큐. 이런 것들. 땡큐를 가나요? 좀 더 확고해졌죠. 확고해졌군요, 땡큐가. 그럼 지금 학교에는 혹시 뭐 친한 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실습 과제 같은 건 팀별로 뭐 이렇게 단톡방 같은 걸 만들어서 그리고 화상 그렇지, 맞아요. 수업을 하거든요. 막 구혜선이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막. 전혀 안 그래요. 네, 전혀. 그들에겐 저에게 그냥 이모일 뿐이에요. 네. 꽃보다 남자 볼 애들이었을 텐데. 초등학교 때 봤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네. 그래서 크게 뭐 이렇게 막 구의 여신이다 이런 거는 이제는 별로
씁쓸합니다. 예. 팬들이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해요. 다시 좀 배우 쪽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때 고민하고 있는 작품들은 있었어요. 좀 그 작품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시간도 좀 갖게 되고. 돌아올 마음은 늘 있으시군요. 배우나 뭐 이쪽. 앞으로의 목표는 일단 졸업을 했으면 좋겠다 졸업으로. 목표가 있고, 네. 그것도 이제 연기로 시청자들 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또 그냥 즐겁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네. 아유, 좋습니다. 우리 씨가 아주 밝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앞으로도 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배우 구혜선 씨가 약 8개월 만에 화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종일관 밝게 웃으면서 인터뷰를 해주셔서 정말 반갑고 고마운데요. 영지 씨가 네네. 사실 직접 인터뷰 다녀오셨는데 네네. 오래전부터 팬이었다고요? 아, 진짜예요? 사실 이제 구혜선 씨 예전에 그 논스톱 할 때 네. 제가 이제 알바할 겸 그 보조 출연했었어요. 아. 바로 뒷자리에서 뒤통수만 3시간을 봤어요, 그때. 15년이 지난 지금 개그맨이 되고 난 뒤에 앞면을 보고 이게 촬영을 해갖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앞면을. 뿌듯했습니다, 사실. 네. 아니, 어쩐지 그러니까 원래 황영진 씨가 뭐 꽃까지 사들고 가서 이런 스타일은 예. 아니거든요. 처음 봤어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꽃보다 혜선이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구혜선 씨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 꽃이. SNS에 올렸습니다. 개 탔네요. 이 정도입니다, 저희 풍문이. 성덕이다, 성덕. 그런데 우리 구혜선 씨하고의 인연이 황영지 씨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이상준 씨도 있다고 들었어요. 인연이 아니라 인연이요? 부끄럽지만 그냥 대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네. 이게 되게 이게 후광이 미치시는 분이 항상 학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멀리서 이제 보고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그게 이제 구혜선 아, 씨더라고요. 동문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 제가 이제 근데 선배죠. 예. 근데 이거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었다는 그래서 얘기예요.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상준 씨를 이렇게 너무 무시하지만 네. 사실 이상준 씨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학교 시절에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 구혜선 씨가 이상준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기억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실 개그를 배우려고 했었어요. 이상준 씨가 그때 당시 개그 동아리 회장이었는데 찾아가서 개그를 알려달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프처리.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그 구혜선 씨가 왔는데 이상준 씨가 뭐라고 했대요? 에이 너 하지 마. 가. 이렇게 단호하게 했던 그런 분이세요, 이상준 씨가. 진짜요? 왜 그랬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 학교에서 네.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중앙 계단에서 그냥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진짜 아름다우신 분이 걸어오신 거야 저한테. 그러더니 김밥 좀 같이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을 하시나요? 기억해요.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 개그를 배우고 싶은데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바쁘셨나 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임이 있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그때 김밥이 좀 먹고 싶다. 아니 개그가 배우고 싶었어요. 개그 배우려고 개그를 하고 진짜. 싶어 했어요. 배우고 싶어 했었어요. 하라 그랬고 하라 그랬고 근데 자꾸 왜 안 나와? 한 3번 정도 안 나오니까 제 방침이 있었어요. 신인이 이제 후배들이 이제 3번 정도의 모임에 빠지게 되면 제명이다. 그게 저의 방침이었는데 동아리가. 그때는 이제 그 무슨 카페에서 5대 얼짱으로 오셔가지고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리고 저 후배 잘라. 나오지 말라고 해. 구혜선을 자른 겁니다. 전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분이 이제 5대 얼짱이고. 그래서 이상준 씨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 그래도 진짜 이상준 씨가 결국은 제명시켰네. 제명시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받아줬다면 우리는 훌륭한 배우를 잃을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훌륭한 개그맨을 얻었을 수도 그랬을 있어요. 수도 있죠. 개그 우먼은. 지금 제 생각에는 저는 개그계 선배잖아요. 구혜선 씨가 물론 배우로도 재질이 있지만 뭐 개그도 잘했을 것 같고. 맞아요. 개그 발전에 좀 도움이 됐을 텐데 그걸 출중하니까. 초장에 잘랐으니까 너도 제명시킬래요? 원래
그 구혜선 씨가 그림을 잘 그렸나 봐요. 구혜선 씨는 사실 연예계에서 직업이 많은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네. 일단 배우인 동시에 작가이기도 하고 감독이기도 하고 또 화가이기도 하고 또 가수이기도 해요. 이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연예인이 있었나라고 생각해보면 딱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구혜선 씨가 이번에는 화가로서 우리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구혜선 씨가 원래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네. 소문났는데 본인 앨범 자켓은 물론이고 가수 거미 씨의 제 4집 앨범 자켓까지도 그림을 그려줬다고 합니다. 전시회도 굉장히 많이 열어요. 자, 구혜선 씨의 이번 전시회가 특히 더 관심을 모았던 게 지난해 파경 이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갖는 공식 활동이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주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구혜선 씨가 지난해 9월 9일 안재현 씨와 이혼 소송을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석상에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게다가 최근에 이 코로나19 여파로 기자들이 모이는 행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번 그 행사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30곳이 넘는 매체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아직 소송 중이다 보니까 언론의 관심이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기자 간담회에서 이혼에 대한 심경을 직접 밝혔다고 들었어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운을 뗐는데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 전시를 준비하기 전에 개인적인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질문이 나올까봐 집에서 몇 번을 연습을 했는데 맞다가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앞으로의 저에 대한 생각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했고 또 저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준비 그런 거를 좀 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뭐 특별한 어떤 이슈는 없는 상황이고 뭐 언젠가 잘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일부러라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다 지나가게 돼 있고 저는 또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감정을 되게 많이 덜어내신 느낌이 네, 그렇죠. 많이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네, 일단 구혜선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인 즉슨 소속의 특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안재현 씨 역시도 지난 2월 16일 SNS에 날 잊어주세요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소송 자체가 종결이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랜만에 화가로 컴백한 구혜선 씨의 반가운 모습 함께 만나봤는데요. 배우 구혜선 씨의 모습도 이른 시일 내에 빨리 만나볼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한 스타부터 논란이 된 스타까지 선거를 둘러싼 수많은 풍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훈훈한 소식은 스타들의 투표 동료.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 정각에 딱 맞춰 투표소를 찾은 홍석천 씨부터 아, 맞아요. 이거 봤어요. 아니, 몇 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5시예요. 대단합니다. 배우 김희선 씨, 월드스타 방탄소년단 등 수많은 스타가 투표를 독려한 가운데 특히 만 18세 선거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권리를 행사한 NCT 드림의 지성, 가수 유선호 등 10대 아이돌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스타도 있었는데요.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투표 동료 캠페인 영상에서 푸른색 의상을 입어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 이에 송가인 씨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투표 당일 상하이 모두 화이트 컬러로만 차려입고 등장해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이 밖에도 가수 데프콘 씨와 박현빈 씨는 정치색 논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형형색색 의상을 입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선거에서 돋보인 것은 방송인 출신 국회의원 후보자들과 후보자를 가족으로 둔 의회의 톱스타의 유세 활동이었습니다. 당선과 낙선 사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울고 웃은 스타들의 풍문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이번 선거에서는 유난히 눈에 띄는 후보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도 K본부와 M본부를 대표했던 간판 아나운서 출신 고민정, 배현진 당선자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거 외에도 이 두 사람은 비슷한 게 많은데 또 완전히 상반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당선자에 대해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었고 힘든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께서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 대변인으로서 언제나 국민의 마음을 가장 먼저 헤아리는 배현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주목하신 이 아나운서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고민정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2004년 K본부에 입사를 해서 2017년 1월 퇴사할 때까지 13년간 아나운서로 일을 했습니다. 또 배현진 당선자는요, 2007년 M본부에 입사를 해서 2018년 3월에 퇴사를 했는데 고민정 당선자가 주로 생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 배현진 당선자는 뉴스 앵커로 10년 동안 이 진행을 했는데 가장 긴 기록 수치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기자 생활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두 사람이 모두 한 번에 합격을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낙방을 한 끝에 합격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나운서를. 네. 아나운서 시험에 한두 번에 합격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배현진 씨 같은 경우는 7.8기라는 말처럼 7번 떨어지고 8번째 이 M채널 아나운서에 합격을 한 거고요. 고민정 당선인 같은 경우는 낙방 횟수가 더 많은데 지상파뿐만 아니라 케이블 채널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한 10번 이상 낙방한 끝에 이 K채널의 아나운서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원칙대로 좀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상식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열망들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좀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고민정 씨는 그 아나운서에 대한 그 꿈이 없었어요, 사실. 하지만 남편이 권유해서 아나운서가 된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배현진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갑니다. 그때 대한민국 최초의 M본부 여성 앵커 백지연 아나운서의 그 모습을 보고 꿈을 키우게 된 거예요. 선거날은 이런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세상에 내놓으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그 소중한 권리 행사하려고 선거날 투표소 꼭 가려고 합니다. 개그맨들도 공채면 동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나운서들도 동기가 있을 건데 뭐가 있죠?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배현진 당선자의 M본부 입사 동기는요, 이성배 아나운서 아시잖아요. 그분이고 고민정 당선자의 그 동기는요, 박지윤 씨. 박지윤 씨. 그리고 부군인 최동석 아나운서가 K본부 동기로 알고 있습니다. 동기들이 또 다 스타 아나운서. 아니, 근데 잘 돼요. 네. 두 분의 대학 시절도 좀 궁금해요. 아나운서 출신이면 학벌도 대단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네, 우선 배현진 당선자 같은 경우는 H대에서 S대로 편입을 했는데 국어국문학이랑 정보방송학을 복수 전공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교내 언론고시 동아리 그리고 언론계 동문 아카데미 등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미 대학생 때부터 뉴스 앵커에 대한 꿈을 꿨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리고 고민정 당선자 같은 경우는 K대 동아시아 어학과 출신인데요. 이분의 대학 시절은 아주 핑크핑크한 핑크빛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약간 제 뭐 편견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조금 조용하시고 뭔가 차분하게 그냥 공부만 하셨을 것 같은데 캠퍼스의 낭만을 좀 제대로 즐기셨나 봐요? 고민정 씨 같은 경우는 대학 시절 만난 동문 선배랑 결혼까지 한 케이스인데요. 앞서 황영진 씨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아나운서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 고민정 씨를 언론사 쪽에 밀어주면서 응원을 해준 것이 바로 지금의 남편인 조기영 시인입니다. 남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달달해서 제가 치가 떨리는데. 좋아요. 치가 떨려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네. 고민정은 시를 쓰는 내가 세상에서 훔친 유일한 시다. 서윗해. 야, 시를 쓰는 내가 세상에서 훔친 유일한 시다.
너무 아름답다. 너만 유일한. 정말 요즘에 팔자 주름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주름이 막 내려가서. 화 풀어요. 아니 근데 고민정 씨가 저희 가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청와대 대변인 들어가기 그 가게에 안 전에 간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방송국을 나온 다음에 본인이 이제 곧 거취를 뭔가를 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제가 이제 청와대에 갈 건지는 몰랐는데 어디 뭐 공기관 비슷한 어디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슬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잘났다 그래 뭐 얼굴도 친하니까 어느 정도. 얼굴도 이쁘고 뭐 똑똑하고 뭐 출세해서 좋겠네 이랬는데 갑자기 청와대 대변인으로 막 브리핑을 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실수했죠. 저때 잘할 걸. 말을 삼가야지. 예. 촐싹대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민정 씨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도 남편의 도움이 엄청 컸다고 해요, 사실. 이제 고민정 씨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고 한 분은 남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은 진짜 깨가 쏟아지네요. 아버지가 조금 서운해하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버지는 조금.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고민정 당선자와 남편분의 나이 차이가 무려 11살 차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뭐 아무리 동문이라도 같이 학교 다니는 건 아닐 텐데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 학교에서 만났을 리가 없는데. 두 사람이 그 학교 내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이런 운동권 동아리 출신인데 MT를 갔을 때 졸업생인 조기영 시인이 왔던 거죠. 선배 입장에서. 그렇죠. 왔는데 이미 11살의 나이 차도 있고 게다가 이 조기영 시인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소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앞길이 창창한 고민정 당선인을 밀어냈는데 고민정 당선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국은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배우자가 희소병에 걸렸다. 그러면 미래를 좀 약간 약속한다는 게 좀 약간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분이 결혼까지 가게 되신 거죠? 사실 고민정 당선자가 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정말 말 그대로 뜯어말고. 저도 선배 언니랑 말렸을 것 같아요. 고민정 당선자는 당시에 28살이고 이 남편분은 39이었거든요. 게다가 사실 시인이라는 게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소병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분이 이 고민정 씨를 받아들이는 것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고민정 당선자는 이 남편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존경심을 갖게 된 사람이었대요. 되게 로맨틱하고 멋있지 않아요? 멋있다. 그래서 고민정 씨가 먼저 남편한테 5번이나 프로포즈를 했어요. 오히려 남편분이 계속 밀어내는데도 고민정 씨가 정말 쉽지 않은데. 고민하다가 정이 들었네. 그래서 고민정. 너무 심하네요. 아까 전에 연기 같은 거 다 받아줬잖아요. 여러분 너무 홍철철 씨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개그 동아리 회장인 이상.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개그 평가해 주십시오. 예. 구혜선 씨를 쳐냈었던 그 결단력을 보여주고 강하게 갑니다. 자, 강하게 가요. 제명입니다. 제명입니다. 제명으로 갑니다. 그런데 배현진 당선자의 경우 아직 결혼을 안 했죠. 미혼이죠. 네, 배현진 당선자의 경우 올해 38살이고 미혼입니다. 최근 선거와 관련된 인터뷰에서 결혼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안 그래도 다니다 보면 시집은 언제 가냐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시집은 저 혼자 가나요? 라고 대답한다. 인연이 닿는 사람이 생기면 하겠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결혼 생각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아직 인연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제 M본부 아나운서 시절에 이때 이제 2015년 그 무한도전 프로그램에 나와요.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때 이제 연애 경험을 물어본 거예요. 몇 번 했냐. 그러니까 이때 단호하게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월 인터뷰에서 우선순위는 선거에서 이기는 일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썸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것만 빼고는 두 분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듯한데요. 그런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아나운서직을 내려놓고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죠. 먼저 고민정 당선자를 보면은요, 지난 2017년 K 채널에서 퇴사를 했고요. 그때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캠프의 대변인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까지 청와대 대변인으로 또 활동을 했죠. 네, 그리고 배현진 당선자는요, 고민정 당선자보다 1년 정도 늦은 2018년 3월 M채널에서 퇴사를 한 후에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일이. 채널 고정입니다. 일단 이 두 분 모두 10년 넘게 몸담은 방송사를 떠나서 정계로 진출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이 두 분의 정치 입문 계기를 거슬러서 찾아 올라가 보면은 언론 노조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012년에 두 당선자의 각 방송사가 파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두 사람 모두 각 방송사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이 고민정 당선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모습이 문재인 캠프의 눈에 들어서 러브콜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삶의 기준들이 아이들에게 저절로 자꾸만 가더라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거라고는 오로지 이 세상밖에는 없어요. 어떤 것으로부터도 차별받지 않고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세상이 된다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웃을 수 있는 세상. 근데 배현진 당선자 같은 경우는요, 고민정 당선자랑은 좀 다른 행보를 걸었어요. 네. 일단 노조에 가입은 돼 있었는데, 근데 100일 만에 이런 선언을 해요. 적어도 뉴스 앵커로서 시청자 이외의 그 어떤 대상에도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습니다라면서 노조를 탈퇴하고 결국 뉴스에 복귀했는데요. 이때 그 노조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거는 퇴사 이후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M본부는 2017년에도 파업을 했었거든요. 네. 앞서 언급한 2012년 파업과는 또 다른 성격이에요. 근데 3개월 정도 업무 대기 발령 중에 결국 사표를 냈고, 그리고 이틀 뒤 바로 그 당에 입당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많은 분들이 당에 입당하기 위해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인은 이제 뭐 정확한 퇴사의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당 환영식에서 10년간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M사라고 M사에 대해서 표현을 했거든요. 약간 애정 반, 좀 실망감 반 여러 가지 감정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각오로 주어진 역할을 맡겨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출마한 건 아니지만 유세 현장에 나타나서 눈길을 끈 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1대 총선에서요. 가족이 연예인이어서 이 선거 유세 과정 중에 화제를 모은 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연예인 가족은 배우 유호성 씨였습니다. 유호성 씨? 네. 맞아요. 저도 유호성 씨가 유세 현장에 있는 거 기사 보고 되게 의아했어요. 가족이 출마하셨던 거군요. 구체적으로 가족 누구인가요? 유호성 씨의 친형이에요. 셋째 형인 유상범 씨인데요. 당선됐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그 대사 아시죠? 유명한 영화배우 유호성이 제 동생입니다. 강원도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지역구로 나왔는데 알아보니까 유호성 씨 자체가 강원도 출신이고 마찬가지로 형도 강원도 출신이고요. 평소 유호성 씨가 원래 가족애가 되게 뛰어난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선거 유세에 한 번 참여해서 도와준 게 아니라 거의 선거 기간 내내 형을 도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 가족 중에서도 저는 유호성 씨가 이번에 가장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저 모습이네. 아이고. 야, 형을 위해서 절도 한다. 열심히 하네요, 진짜. 신명을 돕기 위해서. 유상범 당선자가 저렇게 SNS에 유호성 씨와 유세 활동을 하는 사진도 올리기도 했고요. 또 유권자들한테는 유호성 씨를 가리켜서 제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생이다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선거를 떠나서 저런 동생이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원래 남다르신 분이죠, 유호성 그렇죠. 씨가. 예. 이 유호성 씨가 저희 학교 선배라 네, 굉장히 제가 한양대. 또 네. 돈독한 편이에요. 근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석천아, 우리 형이 이번에 나가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해드렸는데 사실 전 대학교 때부터 형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 유호성 씨 집안 위에 형들이 다 수재들이에요. 맞아요. 유상범 당선자의 이력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전국의 수재 중에 수재만 모이는 S법대 출신이고요. 2017년까지 무려 25년간 검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검사로 활동하던 시절에도요. 황금 라인을 타면서 일명 에이스 검사장으로 이름을 날렸었고요. 유상범 당선자뿐만 아니라 둘째 형 역시 S대를 와서 현재 S대 공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친구에서 조폭 역할을 했었는데 형이 현직 검사. 동생은 맨날 사고 치는데. 결국은 그래서 영화 속에서 검사한테 잡히잖아요. 맞아. 그렇지. 근데 이쯤 되면 유호성 씨도 S대를 안 나온 게 이상할 정도. 맞아요. 그 정도네요. 유호성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들 덕분에 공부는 내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형들은 잠이 없는 줄 알았다. 아침에 일어나도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형들이 잠을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호성 선배가 워낙에 생긴 것도 좀 강하고 맞아요. 네, 되게 성격이 시원시원한 남자예요. 근데 제가 집이 부천 살고 막 이래가지고 연극 연습 같이 하다가 형네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은 밥을 다 또 차려주시고. 누가 유호성 씨가요? 네, 우성 형이 라면도 끓여주시고 그랬고 그 형들이 이제 같이 공부했던 그 책이 있어요. 유호성 이 형도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유호성 씨는 글귀가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항상 보내주세요. 이런 좋은 글귀를 읽고 심하시다. 큰 사람 되라고 계속해서 신경 써주는 되게 속에 잔정이 되게 많은데 겉으로는 막 남자인 척 하느라고 본인도 힘들 거예요. 물도 많고 애교도 많고. 네. 자, 우리나라 유명 스포츠 선수 중에 남편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눈길을 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죠? 바로 클라이밍계의 김연아로 불리는 암벽 여제입니다. 김자인 선수. 김자인 선수. 김자인 선수 뭐 정말 유명하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잠실에 있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L타워를 맨손으로 또 등반하신 분으로 되게 유명한데. 진짜 대단했어요. 그거. 여러분 모르셨어요? 생중계 됐어, 생중계. 네. 생중계. 와. 생중계 됐었잖아요.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진짜 스파이더맨입니다. 우와. 보기만 해도 너무 야, 나 이거 왜 몰랐지? 우와. 대단합니다. 이야, 저기 뭐야? 김자인 선수가 저기 매달려 있는 거야? 우와. 맨손으로 지금 등반 중이에요. 안 위험해? 진짜 맨손으로 하고. 여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 근육 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야 대단합니다. 이 L타워 높이가 무려 555m예요. 너무 무서워. 그런데 이 555m를 걸어가라고 해도 이렇게 못 갈 텐데 못 가요. 2시간 29분 38초 만에 등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김자인 선수는 일단 어릴 때부터 클라이밍에 피가 흘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클라이밍을 즐기셨던 영향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클라이밍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두 오빠가 있어요. 근데 이 오빠들도 클라이밍 선수 생활을 한 그야말로 클라이밍 집안입니다. 김자인 선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요. 2009년 IFSC 클라이밍 월드컵에서 첫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하면서입니다. 그 다음부터 2010년에는 12개 대회에 참여를 해서 무려 7차례 우승을 거뒀고요. 그러면서 세계 1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2012년 9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스포츠 클라이밍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완벽한 암벽 여제의 남편분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셨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아니 그럼 대체 누구예요? 남편분이 대체 누군가요? 네, 김자인 선수의 남편 바로 제21대 국회의원 오영환 당선자입니다. 예, 두 사람은 33살. 되게 잘생기죠. 잘생기죠. 야, 이거 나 알아요. 표정이 화낼 수가. 보는 시점이 달라. 당선자 사진을 제가
잘생긴 분에 이렇게 민감한가? 그게 아니라 이제 막 접전지가 너무 많으니까. 많아서. 그러니까 뭐 고민정. 아니, 접전지가 그렇게 많은데 잘생기면 그분만 지금 기억나는 거예요? 아니, 계속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사진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광채가 난 얼굴이 딱 나오는데 그건 맞아. 우와, 뭐 저런 사람이 그리고 그분이 국회 여자가 몸도 좋아. 이랬거든요. 인정. 몸도 좋아. 몸도 열 근육이 나온 게 있어서 사진에. 아, 이분이구나. 네, 두 사람이 33살 동갑내기인데 2012년 실내 암벽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해요. 우와, 이 한참 김자인 먹어서. 선수가 오영환 씨를 보고 먼저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주로 데이트는 이 명동에 있는 칼국수 집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하고 칼국수집 저도 자주 갔는데. 3년여의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도 인물이 너무 좋아서 저분이 배우 같은. 배우인가 네, 맞아요. 그랬는데 네, 맞아요. 알고 보니까 또 전직이 또 특별한 전직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네. 일단 암벽이 두 사람을 이어준 건데요. 그런데 남편분 오영환 당선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이유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당선 전 직업 궁금하시죠? 네. 바로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입니다. 그러니까. 오, 멋있다. 오영환 당선자가 직접 정계에 입문한 그 이유를 밝혔는데 올해 그 6주기였죠. 세월호 참사 직후 때 전 정권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현재 당의 러브콜을 받게 됐고요. 또 소방청 독립과 이 소방 간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기분 다 이루어졌잖아요. 보셨죠? 이루어졌습니다. 네. 공무원이 됩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소방관 출신답게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에 집중하겠다라고 소신을 밝혔고요. 이 오영환 당선자가 첫 소방관 출신이자 경기도 최연소 당선자입니다. 나이가 또 생각보다 젊으시더라고요. 아, 근데 나 진짜 어디서 뵌 분인가 했더니 참나. 아, 이분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봤어요. 어디서요? 소방관 그 잡지가 있어요. 맞아요. 잠깐만요. 그때 막- 소방관 잡지를요? 소방관 잡지를 왜 보는 거예요? 아니요. 남자 나오더니 소방관 잡지에는 소방관님들이 그 남는 그 시간에 운동을 또 열심히 하잖아요. 체력을 준비해야 되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무슨 가끔 그 잡지에 화보 같은 거 내셨어요? 화보 같은 거에 아. 얼짱 몸짱 소방관님들이 다 오세요. 거기 한 분이었어요? 즐겨보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표지호에 어디서 내가 봤다 했어요. 홍석 씨 이제 그만 흥분하시고 좀 가라앉으시고. 진정하시고. 자, 불러주세요. 요 사진 보면 또 큰일 날 텐데 일단 사진 보시죠. 일단. 진짜로? 저분이 바로 이제 오영환 당선자예요. 저분이. 네. 어벤져스 영화 포스터 아니에요? 거의 아이돌급 외모입니다, 사실. 네. 아니 근데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좀 소강이 나는 예.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봤다라는 게 그 맞아요. 달력 화보일 거예요. 맞아요. 2015년도 그 소방관과 가족을 응원하는 그 응원 달력 화보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중앙 119 구조 본부대의 특수 구조대 출신으로 180cm가 넘는 키에 훈훈한 외모까지 갖춰서 몸짱 소방관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네. 아니 근데 어찌됐든 남편은 얼짱 소방관으로서 국민을 지켰고 네. 아내는 이제 암벽 여제로서 국민을 기쁘게 했잖아요. 정치도 국민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해주셨으면 그러니까요. 바랍니다. 예, 네. 예. 솔깃한 풍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넓고 깊고 흥미로운 풍문오드로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